5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즐겁게 바뀔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률로 증명하는 정직하고 신뢰도 높은 방송 펀드 매니저 문견의 주식 후기하는 TV입니다. 자, 오늘은 DIC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되는 회사이고 거래량도 요거보다는 좀 많이 터졌을 겁니다. 보시면 매출액이 한 7천억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빠지고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그래도 상당히 좋게 나왔지만 2분기에서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손실률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채 비율, 재무 비율 이런 것들은 상당히 나쁜 편이고 BPS도 보시면 주당 가액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들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회사 자체가 조금 어떤 어려움에 직면을 했구나라는 것을 이런 재무제표를 요약한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보유지분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간에 주가 자체는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다라는 게 주된 의견인 거죠. 당사는 설립 초기 농기계 부품을 주로 생산했으나 뭐 끊임없이 여러 가지 했었고 결국 자동차 부품 쪽으로 넘어가서 변속기와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감속기 등을 생산하고 조립하여 공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필수적인 부분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고부가가치 뭐 친환경차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전자식 변속기, 전자식 오일펌프 여러 가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뭐 보시면은 자동차와 중장비 부품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 쪽에 거의 한 90% 이상이 몰려 있고 중장비 쪽은 10% 정도 있더라. 본업이 여기였는데 차라리 여기로 올라간 거 보니까 자동차 쪽에 훨씬 더 기술이 많이 늘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생산 실적 이런 거 보시면은 평균 가동률이 그래도 80% 이상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겠다. 근데 주 매출처가 어디였죠? 현대와 기아차였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죠? 관세 협상이잖아요. 관세 협상에서 어떠한 포지션이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회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파산으로 갈지에 대한 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판가름이 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출 실적 이렇게 보시면은 자동차 부품 쪽에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수출이 조금 더 많은 것들 보이시죠, 그죠? 여기도 보시면은 중장비 부품 쪽은 내수 쪽이 좀 더 많고요. 그래서 수출이 많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현대자동차의 해외 그런 시장으로 좀 나가는 것들도 많겠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는데 해외도 보시면은 뭐 미국 시장이 있을 거고 그 외에 뭐 인도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건데 러시아 이런 것들이 각각의 관세를 맡게 된다고 하면은 이건 역시도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매출액 자체가 잘 나오는데 왜 손실이 나는지 봤더니 영업의 손익에서 금융 비용 쪽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부분 이렇게 적자가 나오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융 비용 쪽에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외화 환산 손실이 전 반기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화 환산 손실 결국에는 원화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달러 대비해 가지고 손실이 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 달러 환율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회사는 지속적으로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게시판에 보면 뭐 여러 가지 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테슬라, 현대차 감속기 공급이 현실화된다면 얼마 정도가 적당한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사실상 이거는 감속기 공급이 현실화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 그런 면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2023년에 이미 이렇게 상세 부품 설계를 진행하고 있었으면은 공급 테스트 끝났다고 봐야 이거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 이거 안 간다 틀렸다 뭐 갈자리에서 못 가면 끝 이거는 뭐 차트만 보셨나 봐요 그죠 로봇주 조정받으면서 같이 빠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DIC라는 이 종목은 뭐 아까 감속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로봇에도 또 적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테마 타고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는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빠져야 될 이슈가 더 많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죠 자, 구글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많은 분들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 2주일이나 일주일 등급마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혜택으로 이렇게 12주 강의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일에 1주차 과정은 성황리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2주차 과정을 이제 참여하실 분들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면 상당히 좋고요. 1주차는 여기 지금 가입을 하시면은 2주일 등급은 일주일 동안 다시 보기 하실 수 있고 일주일 등급은 한 달 동안 다시 하실 수 있으니까요. 비용 크게 내지 마시고 기초적인 것들은 추가 혜택 받으시면서 공부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강의에 있어서는 제가 남들보다 진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문견우와 함께 외식 한번 한다 생각을 하시고 한번 진행해 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방 말고 지식을 쌓아가는 시간도 충분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DIC 차트를 보면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죠? 여기는 박스권 이렇게 두고 여기에서 변동폭을 상당히 많이 그려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10월 달에는 4,000원 초반대에서 지금 5,200원까지 올라가서 20% 등락. 그럼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 구간대가 20% 등락을 갖다가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이 완만한 회사의 그래프는 절대 아닌 거고,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죠? 매출액 자체는 여기가 오히려 더 나았는데 지금 보면은 주가는 여기서 더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사실상 어떤 테마성에 의해 가지고, 그것도 로봇 테마라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큰 회사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뒤로 조금만 더 돌려보면요, 여기서 박스권, 여기 2007년도에 상장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요 구간대에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다. 그래서 조금 뜯어보면 요 구간대도 있겠지만 여기를 강하게 뚫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음 구간대까지는 올라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목 분석 요약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DIC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첫 번째는 로봇 감속기로 이 아까 자동차 감속기가 쓸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검증이 된 게 없기 때문에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자의 이유가 외화 환산 손실이다. 앞으로 국내에 있는 원화의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회사에는 강한 리스크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테슬라에 뭐 납품을 한다.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현대차에 추가적으로 납품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상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고 하면은 차량에 대한 어떤 니즈가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매출액은 따라서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결과가 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수익이신 분들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떤 매도를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한 번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아마 테마를 더 탔을 때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부분 못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고, 매수하시는 분들도 사실상 매수를 지금은 중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테마에 사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경기 침체가 오게 되더라도 유틸리티나 이런 부분에서 필수적인 것들은 매출이 계속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자동차보다는 다른 대안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어느 정도의 기초를 잡아두고 투자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분명히 한 번 정도는 남의 말에 넘어가서 한 번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떤 것들이냐면 뭐 할 수 없는 기업에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지금 이 로봇 감속기를 갖다가 자동차 감속기가 뭐 대체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부분들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시기 위해서는 큰 비용을 드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가이드라인을 문견우가 지금 구글 멤버십 그냥 진행을 하면서 추가 혜택으로 12주 강의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신청하셔서 함께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움은 절대로 아까운 게 아니라는 말씀 남겨드리면서, DIC 저는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남겨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 감사드립니다. 주변의 매니저 문경과 함께하는 주식 구간의 TV, 따라만 하시면 절대 잊지 않는 도전.